현재 광기에 사로잡힌 주식시장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위든 아래든 크게 요동을 칠수록 껄무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될 것 같고 내 눈앞에 당장 로또 1등 번호가 약간 흐릿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하면 그 1등 번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특히나 이런 무지성 급등주가 나오는 장에서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2,00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재미를 보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주식은 왜 안 오르지? 이런 상승장에서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주식을 사놓고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똑같은데, 영상 제목처럼 이렇게 내가 안 사니까 끝까지 오르고 끝까지 잘 되다가 이거 안 사면 또 올라가서 계속 배만 아플 것 같고 괜히 나만 수익 다 놓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샀다가 이때까지 먹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이라도 해버린다면 돈뿐만이 아니라 멘탈까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참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급등주의 사이클은 항상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결과는 똑같습니다. 주식을 예측하는 게 당장의 이런 급등주들을 보고 당장의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이런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굴러가냐면, 첫 번째는 일단 모두가 돈을 버는 것 같고 급등주로 주위에 부자가 나오는 것 같다.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투자 심리로 인해서 시장에 광기가 붙게 됩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더라도 특정 테마에 광기가 붙게 됩니다. 두 번째는 뒤늦게 올라타다 보니 돈이 된다. 뒤늦게라도 올라타다 보니 돈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껄무새처럼 할 수 있는 생각이 조금만 더 넣을 걸. 더 벌고 싶다. 시드만 컸으면 더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아주 쉽게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늦게라도 올라타 보니까 돈이 되는 상황도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기는 진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 내가 아는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뒤늦게 올라탄다 하더라도 돈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내 자산 대비 큰 수익, 평소에 맛보기 힘들었던 그런 큰 수익을 몇 번씩 보는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어렵진 않습니다. 마음만 먹어서 지르면 내가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두려운 이유가 네 번째입니다. 언제나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목. 세력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스마트 개미도 아닙니다. 언제나 뒤에 소문 듣고 뒤늦게 올라타니까 돈이 되는 것을 알고 껄무새가 되는 그런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수많은 급등주들, 시장에서 종목들의 패턴이 변하고 다른 상황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급등이 나와서 세력들과 스마트 개미들이 식사를 다 했으면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나쁜 말이지만, 씁쓸한 말이지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계좌를 잘 유지했다면 어차피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적당히만 해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이때까지 계속 깨지기만 하다가 이런 시장에서 누구나 돈을 벌고 누구나 좀 크게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소외되니까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따라가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 후회를 하는 것은 그냥 순진한 개인 투자자의 목.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급등에 따라 붙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되나? 하락할 때까지, 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뭐 이번 상승은 좀 현실적으로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게 어차피 상승장에서 먹는 것은 뭐 저같이 단타 자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을 사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는 뭐 단타도 있겠지만 한 주식을 사놓고 끝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미 이 상승장의 승자는 상승 초기에 다 정해졌습니다. 승자는 뭐 대충 차트로 봤을 때 딱 여기까지 V자 반등이 나왔을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다 승자가 됐고 뭐 더 올라간다면 지금도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아주 유리하고 합리적이고 나중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내 소중한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까지입니다. 어떤 장이든 간에 내가 이 상승을 놓쳤다면 이 초기 시기를 놓쳤다면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20년에도 뭐 이것도 V자 반등까지 나왔을 때 뭐 한 이 정도까지만 놓쳤어도 패배한 겁니다. 단타를 제외하고 주식을 들고 가면 초기에 사지 못했다면 다 패배했다고 생각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 초기에 내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했다면 이걸 인정하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다음 사이클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 신용잔고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용잔고가 참 애매한 상황, 거래대금도 완전히 말라붙은 이런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늘어나다 털리다를 반복하더니 정작 급등주가 많이 나오고 시장이 살아나니까 신용잔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주 잘 늘어났던 신용잔고가 계속 뭐 차트만 보더라도 지수 상승과 다르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을 잡아서 이번에 실패했지만 성공하고 싶으면 다음에도 신용잔고 저점 차트를 보면 됩니다. 신용잔고는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신용잔고 내용 중에서 실패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바닥 완벽하게 제가 신용잔고를 예측을 했으며 그 다음 바닥에서도 신용잔고를 또 예측을 했으며 이번 바닥은 한 14조 9천억 앞에 자리가 14조 후반대 되면은 그때부터 또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진 못하고 딱 15조 8천억 정도 조금 부족하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신용잔고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래대금도 시장에 없으면 또 이 상승이 함정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상승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신뢰를 하는 것은 신용잔고가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 이번 기회를 실패했으면 아쉽지만 다음 사이클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고 내가 지금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꼭 잡아야겠다면 지금 내가 유리한 위치에서 물량을 확보한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고 늦게 들어간다면 늦게 들어갔어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손절 잘 할 수 있으면 지금 시장을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저야 한두 번 털린 것도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더라도 제가 이거 처음 떴을 때
제가 웬만해선 유튜브에서는 거물급 종목이라고 처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거래대금이 갑자기 나와도 이걸 보고 뭐 거물급 종목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딱 초반에 두 번째 양봉인가 세 번째까지인가 보고 거물급 종목이라 하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몰빵해 놓고 끝까지 가보자 생각을 했지만 또 적당히 먹고서 빠졌습니다. 이 습관을 도저히 10년 동안 이어진 습관이라 버릴 수가 없어서, 저야 진작에 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고만 있는데, 뭐 어차피 적당히만 먹는 사람이라 장중에 배 아플 일이 있어도 뭐 장 끝나고 운동하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하면 싹 풀리니까 지금 너무 급등에 목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미 좋은 시절, 좋은 타이밍 다 지나갔고 거기서 못 잡았다면 좀 현실적으로 패배했다 생각을 하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던가, 그걸 기다리기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잡아서 적당히 손절할 줄 알던가 적당히 챙길 줄 알던가 하면은, 뭐 지금 잡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첫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지만, 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좀 숙련된 분들,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도 적당히 먹을 수 있고 적당히 손절 잘 할 수 있는 분들 이야기지,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아닐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따라가야 될지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신규주를 한번 예시로 든다면, 요즘 1등 거래대금 1등으로 주목받는 게 아주 깨끗한 신규주라서 신규주를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초기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게 SAMG 엔터와 TMC입니다. 이게 분위기를 좋게 깔아주면서 그동안 신규주라면 찬밥 신세였는데 분위기를 깔아줬습니다. 보통 신규주는 좀 찬밥 신세일 때 갑자기 분위기를 깔면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신규주도 하나의 사이클이고, 신규주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제가 함부로 뭐라 말을 못하지만, 이 신규주에 대해 장점이 있다면 하락장 상승장 시장 상관없이 사이클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은 좀 찬밥 신세일 때 갑자기 세력들이 몇 개 종목을 분위기 좋게 깔아주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미래 반도체, 따상, 두 번째는 오브젠, 세 번째 코오롱, 네 번째 3기V, 지금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활용하기가 가장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성공이야 하면은 당연히 큰 돈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답게 벌긴 하겠지만, 실패할 경우에 두 번째보다 대응하기가 까다롭고 한순간에 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기V, 다섯 번째 다음 주에 상장하는 것, 여섯 번째도 다음 주 상장하는 것. 신규주의 분위기는 한번 크게 폭락이 나올 때까지 그냥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다음 주에 상장하는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꿈비가 있는데, 스튜디오 미르가 다섯 번째. 만약에 저것도 따상 가서 잘 된다면 꿈비도 당연히 아주 가볍게, 시가총액 규모가 꿈비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따상을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완전 폭락이 나와봐야지 그때부터 분위기가 꺾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단체로 무너진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오뚜기처럼 올라서서 분위기를 유지해 줄 수 있는데, 보통 무너지는 것은 한번 크게 무너진 다음에 반등할 여지가 없다면, 반등할 힘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당연히 따상 가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신규주가 찬밥 신세가 되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방심한 틈에 어떤 종목이 올라와서 분위기를 잡고, 그 뒤로 이어서 다 따상을 가고 급등이 나오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스튜디오 미르나 꿈비도 따상 가기에 딱 적합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괜찮고 유통 가능한 물량도 다 괜찮아서 여기까지 따상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6번째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따상이라도 잡을 걸. 내가 만약에 잡게 되었을 때 한번 크게 폭락이 나온다면 신규주는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3기 EV 2배 시작하고 나서 바로 1%부터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도 위로 바로 주문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눈 뜨고 딱 1초 눈 감았다 뜨면은 한 15%, 20%에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내가 잘 참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생각했다가 20% 거래되는 순간에서 잡았다가 물려버린다. 신규주가 무서운 것은 분위기가 한 번 꺾이면은 20%에서 거래되던 것도 당일 마이너스 20%나 하한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에서 잡아서 20%만 맞아도 거의 반토막. 이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신규주를 손 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3기 EV 보면서 좀 그냥 한숨만 쉬면서 오브젠이 그나마 호가창이 변하는 5만원 근처에 있어서 이것만 잠깐 했을 뿐이지 신규주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상장하는 것도 아마 더블로 시작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주식은 정말 잔인한 게 다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이제 돈 좀 벌어 보려 하면 꼭 나랑 반대로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이 어렵겠지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는 잘 선택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광기가 어디서 끝날지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한데 다음 주 시장 신규주도 따로 자세히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